아니, 제 말이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세요? 순간 상대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농담인지 모를 말들을 받아친 그 말 때문에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겁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분명 할 말은 했는데 왜 분위기는 이렇게 어색해진 걸까요?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살아온 적 말입니다. 그러다 한 번 쌓인 게 터져서 말했더니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진 적 말입니다. 참자니 속이 터지고 말하자니 관계가 틀어지는 이 딜레마. 하지만 무작정 참는 것도 그냥 내뱉는 것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마음을 몰라주거나 당신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반복할 때 말입니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야 하나? 처음에는 참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계속되면 속에서 무언가가 쌓입니다. 내가 뭐가 우습나?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말을 꺼냅니다. 조심스럽게, 때로는 돌려서, 때로는 직설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기대와 다릅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상대는 오히려 당신이 문제인 것처럼 말합니다. 당신은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잘못 말한 건가? 괜히 말했다가 더 써먹해졌네. 결국 관계는 어색해지고 당신은 다시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사깁니다. 말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이 끝없는 반복 속에서 당신은 점점 지쳐갑니다. 할 말을 해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참다가 한 번에 쏟아내거나 아니면 너무 조심스러워서 말끝을 흐리는 겁니다. 괜히 말했다가 사이만 나빠지면 어쩌지?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예 입을 다물고 속으로만 사깁니다. 둘째, 말은 하되 미안한데 패 끼쳐서 그런데 라며 자신을 낮춥니다. 셋째, 참다가 폭발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이래? 라고 감정적으로 쏟아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첫째, 말하지 않으니 상대는 문제를 모르고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둘째, 자꾸 미안해하니 상대는 당신의 말을 가볍게 여깁니다. 셋째, 감정적으로 말하니 상대는 방어적으로 나오고 관계는 더 틀어집니다. 넷째, 결국 당신은 관계가 불편해지고 말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반면 현명한 어르신들은 달랐습니다. 이분들은 말할 내용은 분명히 전하되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문장 구조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 한마디는 비난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되 상대가 선택할 여지를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쓰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상대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말하는 본인도 죄책감 없이 당당해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할 말을 다 하는 법, 단호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유지하는 문장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66세 김정숙 씨입니다. 실제로 대화에 어려움을 겪어 힘들어하다가 지혜롭게 풀어낸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해결책이 보이실 겁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애한테 억지로 인사시키지 말아주세요. 어느 날 김정숙 씨는 핸드폰을 보다가 단톡방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억지로 인사를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명절 때 손주가 왔을 때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라고 한 번 말했을 뿐인데 그게 문제가 된 걸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메시지 아래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엄마, 요즘 애들은 그렇게 안 키운다니까.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정숙 씨는 손에 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 말도 아니고 자신이 낳아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든 겁니다. 그 순간 정숙 씨는 평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장사하며 아들 대학 등록금 만들던 날들, 남편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갚으려고 밤늦게까지 일하던 시절, 손주 돌봐주려고 무릎 아픈 것도 참으며 놀이터에 나갔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지금 자신에게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숙 씨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쓰려고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참느라 애를 썼습니다. 결국 정숙 씨는 아무 답장도 하지 않고 핸드폰을 던져놓았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그날 밤 정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무심한 말 한마디를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순간 말입니다. 평생 바쳐 키운 자식이 나를 귀찮아하고 무시하는 것 같은 그 느낌. 자식들이 바쁘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부모에게는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서운한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마음이 아프고 외로운 거죠. 정숙 씨는 그 후로도 계속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정숙 씨가 손주에게 게임 그만하고 숙제해야지라고 말하면 며느리가 어머니, 애 스트레스 받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들 건강 걱정해. 요즘 너무 야근 많이 하는 거 아니니? 라고 물으면 엄마는 왜 자꾸 간섭해요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생일 챙겨주려고 미역국 끓여 갖다 주면 어머니, 요즘은 배달 음식 시켜 먹어요. 이렇게 안 오셔도 돼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자신이 뭘 잘못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인데 오히려 간섭으로 받아들여지고 배려한 행동이 부담스러운 것이 되는 상황. 그저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정숙 씨는 며칠 동안 혼자 생각만 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오랜 친구와 수다를 떨러 커피를 마시러 나갔습니다. 박순희 씨는 정숙 씨보다 한 살 많은 67세로 역시 아들 둘을 키운 엄마였습니다. 순희 언니 답답한데 수다나 떨어요. 며칠 후 두 사람은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순희 씨가 정숙 씨를 물끄러미 보더니 물었습니다. 근데 너 얼굴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정숙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동안 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단톡방에 올린 메시지,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었던 일, 손주가 자기 말은 듣지 않으려는 것 같다는 느낌, 뭘 해줘도 부담스럽다는, 소리만 듣는다는 이야기까지 말을 하다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고 정숙 씨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순희 씨는 차분하게 듣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아, 그건 애들이 이상한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다만 요즘 애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우리 때랑 좀 다른 거야. 내가 조금만 다르게 접근하면 애들 반응도 달라질 거야. 정숙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뭘 다르게 해야 하는데요? 순희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물었습니다. 너 며느리가 단톡방에 그 메시지 올렸을 때 뭐라고 답했어? 정숙 씨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때 자신은 아무 답장도 못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마음이 아파서 그냥 핸드폰을 엎어놨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응, 알았어. 미안하다 엄마가 생각을 못했네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순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니까 애들이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야. 언니, 그럼 어떻게 해요? 대들 수도 없고 관계 나빠지는 것도 싫은데. 순희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들라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너무 빨리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야. 내가 미안해할 이유가 없는데도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은 엄마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우리 생각이 맞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너는 관계 지키려고 참는 건데 애들한테는 내가 동의한 걸로 보이는 거야. 정숙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순희 씨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자신은 싸우기 싫어서 관계 깨지는 게 무서워서 참았는데 그게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에게 우리가 옳다는 신호를 준 거였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특히 자식 앞에서는 더 그렇죠. 자식이랑 사이가 나빠질까봐, 며느리나 사위가 서운해할까봐,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멀리할까봐. 그래서 자꾸 자신을 낮추고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속으로만 사귀는 겁니다. 부모니까, 어른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당신의 말을 점점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당신이 자꾸 미안해하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순희 씨가 찬찬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정수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봐. 다음에 또 그런 일 생기면 나는 손주 걱정돼서 한 말이야. 내가 불편했다면 그건 미안한데 할머니 마음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정숙 씨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그렇게 말하면 애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괜히 더 싸우게 될 것 같은데요. 순희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 근데 내가 평생 미안하다고만 하면 애들은 평생 너를 그렇게 대할 거야. 중요한 건 말이야.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되 상대를 탓하지 않는 거야. 너 잘못했어.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마음이었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그리고 진짜 내가 잘못했을 때만 미안하다고 해. 잘못 안 했으면 미안하다고 하지 마. 정숙 씨는 순희 씨의 말을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평생을 미안해. 엄마가 잘못 생각했네. 괜히 말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기분 상하게 하기 싫어서 항상 자신이 먼저 물러섰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숙 씨는 순희 씨가 해준 말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그러던 며칠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애 학원 일정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에 갈게요. 평소 같았으면. 정숙 씨는 바로 그래. 괜찮아. 학원이 중요하지 바쁜데.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정숙 씨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초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응, 학원이 중요하지. 그건 엄마도 알아. 근데 아들아, 엄마도 너희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 바쁜 거 이해는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얼굴 좀 보고 싶구나. 전화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괜한 말을 했나? 아들이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농담이라고 해야 하나? 손에 땀이 났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괜히 그랬어.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꾹 눌러 참았습니다.
순희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잘못 안 했으면 미안하다고 하지 마. 잠시 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만 댔네요. 다음 주말에는 꼭 갈게요. 죄송해요. 정숙 씨는 통화를 끝내고 한참 동안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은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는데 아들이 먼저 미안하다고 말한 겁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순희 씨가 말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말 아들이 약속대로 가족들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정숙 씨는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손주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며느리가 맛있다고 했던 나물까지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가족들이 앉았을 때 손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학원 끝나고 친구들이랑 치킨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밥은 조금만 먹을게요. 며느리가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애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대요. 이해해 주세요. 예전 같았으면 정숙 씨는 그래, 애들끼리 약속이 중요하지. 할머니는 괜찮아라고 말하며 속으로 서운함을 사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애들끼리 약속은 중요하지. 근데 나는 손주 보고 싶어서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거든. 치킨은 다음에 먹어도 되지 않을까? 오늘은 할머니 밥 먹고 가면 안 되겠니?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들도 어색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정숙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미안해요라는 말을 참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 경험해 보셨죠? 뭔가 말을 했는데 상대 표정이 굳어질 때 그 순간 내가 괜한 말 했나 하는 생각이 확 들면서 바로 미안하다고 하고 싶어지는 그 느낌. 하지만 정말 잘못한 게 없다면 그 순간을 견뎌야 합니다.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며느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생각엔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할머니가 우리 보고 싶어서 준비하신 건데 오늘은 할머니 밥 먹고 치킨은 다음에 먹자. 손주는 투덜거렸습니다. 에이, 친구들이랑 약속했는데.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며칠 동안 준비하셨대. 오늘은 할머니 밥 먹어. 치킨은 아빠가 다음에 사줄게. 손주는 입을 삐죽거렸지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먹어보더니 생각보다 괜찮다는 듯 계속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놀라웠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며느리와 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준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되 상대를 탓하지 않으면 상대도 당신의 입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미안해요라는 말로 자신을 낮추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면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이렇게 순조롭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숙 씨는 손주 학교에서 학예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아들아, 손주 학예회가 언제래? 할머니도 보러 가고 싶은데. 아들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학예회는 학부모만 가는 거예요. 할머니까지 오시면 애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정숙 씨는 순희 씨가 알려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되 상대를 탓하지 않는 것. 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손주 자랑스러운 모습 보고 싶어서. 그래, 부담스럽다면 뒤에 조용히 앉아 있을게. 손주한테는 할머니 왔다고 말 안 해도 돼.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왜 자꾸 그러세요? 요즘은 조부모가 학교 행사에 안 와요. 엄마가 오시면 애만 불편해요. 이해 좀 해주세요. 정숙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는데
아들은 여전히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왜 자꾸 그러냐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정숙 씨는 알았어라고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순이 언니가 알려준 방법이 틀린 건가? 아니면 내가 잘못 말한 건가? 정숙 씨는 다시 순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말해도 상대가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오랫동안 당신을 가볍게 대해왔다면 더욱 그렇죠. 한두 번 달라진다고 해서 모든 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서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밀고 나가야 할까요? 정숙 씨는 순이 씨를 다시 만나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정숙 씨는 다시 순이 씨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자마자 정숙 씨가 답답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언니가 알려준 방법대로 했는데 아들이 오히려 더 차갑게 나오더라고요. 왜 자꾸 그러냐는 식으로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순이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정수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순이 씨가 찬찬히 설명했습니다. 생각해봐. 아들이랑 며느리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내가 항상 미안하다고 하고 물러서는 모습만 봤잖아. 그러다 갑자기 내가 달라지니까 당황하는 거야. 엄마가 왜 저러지? 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해야 해요? 아들이랑 사이만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순이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일관되게 계속하면 결국엔 애들도 변해. 중요한 건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야. 한 번 말하고 다시 미안해라고 하면 애들은 엄마가 잠깐 기분 나빴구나. 다시 돌아왔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럼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변화를 시도했는데 상대가 더 강하게 반발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내가 괜한 짓 했나? 그냥 예전처럼 살걸.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포기하느냐 아니면 일관되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순이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정수가 한 가지 더 네가 말할 때 타이밍도 중요해. 아들이 바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말하면 잘 안 먹혀. 아들이 좀 여유 있을 때, 둘이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말하는 게 좋아.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니 학예회 이야기를 꺼낸 건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막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아마 피곤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말할 때 해줬으면 좋겠어 보다는 나는 이런 마음이야로 끝나는 게 더 부드러워. 손주 보고 싶어까지만 말하고 멈추는 거지. 그러니까 가게 해줘까지 말하면 요구처럼 들리거든. 정숙 씨는 순이 씨의 말을 메모장에 적어가며 들었습니다.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형성된 관계의 패턴을 바꾸는 건 더욱 그렇죠. 상대가 처음엔 더 강하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타이밍과 방식도 조금씩 조정해가는 거죠. 정숙 씨는 순이 씨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2주 후 아들이 저녁 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점심 같이 먹어요. 정숙 씨는 기뻤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지난번 학예회 일로 서먹해진 분위기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말이 되어
아들네 가족이 왔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주말에 못 올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정숙 씨는 그래, 가족여행 중요하지. 엄마는 괜찮아라고 바로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숙 씨는 순희 씨가 말했던 걸 떠올렸습니다. 타이밍. 그리고 말을 부드럽게 끝내기 정숙 씨는 잠시 멈췄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여행 다녀와. 부모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근데 며느리, 한 달이 좀 길긴 하네. 나는 한 달 동안 손주 얼굴 못 보면 보고 싶을 것 같아. 정숙 씨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은 와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덧붙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순희 씨 말대로 나는 이런 마음이야까지만 전달했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한 달은 좀 긴 것 같네 여보. 중간에 하루 정도는 들를 수 있지 않을까?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까요? 여행 중간에 하루는 쉬는 날도 있을 테니까 그날 들를게요. 정숙 씨는 놀랐습니다. 자신은 요구하지 않았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알아서 방법을 찾아준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엄마는 괜찮아라고 말하며 한 달 내내 혼자 기다렸을 텐데 이번에는 자신의 마음을 전했고 아들 네 가족이 그걸 배려해 준 겁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 네 가족이 돌아간 후 정숙 씨는 순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됐어요. 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애들이 알아서 중간에 들르겠대요. 순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자꾸 미안하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만 전하니까 애들도 생각하게 되는 거야. 이제 감 잡혔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되 요구하지 않으면 상대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여지를 갖게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줘라고 말하면 상대는 부담을 느끼지만 나는 이런 마음이야 라고만 말하면 상대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단호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정숙 씨는 이제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한 달 후 며느리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약속대로 중간에 하루 들렀었고 그날 며느리는 정숙 씨에게 여행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느 날 정숙 씨에게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건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 만들어 볼게요. 정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초대를 한 겁니다. 주말이 되어 며느리 집에 갔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좀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우리 보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바쁘다는 핑계만 댔네요. 정숙 씨는 놀라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어머니가 손주 얼굴 못 보면 보고 싶을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 듣고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도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음이 아플 것 같더라고요. 정숙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며느리, 나도 너희가 바쁜 거 알아. 억지로 오라는 게 아니야. 그냥 가끔이라도 얼굴 보고 싶은 마음이었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이제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변화의 순간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낮추지 않고 솔직하게 마음을 전했을 때 상대도 당신의 마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반발할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당신이 일관되게 유지하면 상대는 결국 당신의 마음을 듣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정숙 씨가 손주에게 뭔가 말할 때 며느리가 먼저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 말씀 들어봐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게임만 하고 있을 때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손주야, 게임도 좋지만 책도 좀 읽어야지. 할머니가 재밌는 책 하나 사줄까?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가 바로 끼어들어 어머니, 애 스트레스 받아요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 말씀이 맞다. 게임만 하지 말고 책도 읽어야지. 정숙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관계가 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일관되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면 상대도 결국엔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다시 보게 되고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아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혼자 정숙 씨 집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주 없이 아들만 온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혼자 왔어요. 오늘 엄마랑 단둘이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정숙 씨는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아들이 소파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엄마한테 너무했던 것 같아요. 정숙 씨는 놀라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엄마도 너희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 듣고 처음엔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엄마가 왜 저러시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계속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들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저한테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이런 말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항상 이해해 주시고, 항상 괜찮으시고. 근데 그게 아니었네요. 엄마도 외롭고, 보고 싶고, 서운할 때가 있으셨던 거죠. 정숙 씨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 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도 부모가 되고 나니까 알겠어요. 부모 마음이 어떤 건지. 제가 손주한테 뭐 하나 해주고 싶은데 며느리가 괜찮아요라고 할 때 서운하거든요. 엄마도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몰랐어요. 정숙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아,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엄마가 뭔가 말씀하실 때 귀 기울일게요. 엄마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게요. 정숙 씨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기다렸던 말을 아들한테서 들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정숙 씨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부터는 매주는 아니어도 2주에 한 번은 꼭 올게요. 그리고 엄마가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바빠도 엄마 말씀은 들을 시간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변화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낮추지 않고 솔직하게 마음을 전했을 때 처음엔 상대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발할 수도 있고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하면 상대는 결국 당신의 마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정숙 씨는 평생 자식 앞에서 엄마는 괜찮아라고 말하며 자신을 지워왔습니다. 자식이 부담 가질까봐, 관계가 나빠질까봐. 하지만 그렇게 하면 자식은 엄마의 마음을 영영 모르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했을 때 자식도 엄마를 진짜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돌아간 후
정숙 씨는 순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언니가 알려준 대로 하니까 정말 달라졌어요. 순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내가 뭘 해줬어? 내가 한 거지. 내가 용기 내서 내 마음을 전한 거야.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한 거고. 정숙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는 아들 앞에서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할 말을 하되 관계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꾸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면 말이죠.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런 마음이야. 요구하지 말고 그냥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상대를 탓하지 말고 당신의 감정을 설명하세요. 그러면 상대도 당신의 마음을 듣기 시작할 겁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숙 씨의 이야기를 함께 보셨습니다. 정숙 씨는 평생 자신을 낮추고 미안하다는 말로 관계를 지켜왔습니다.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관계가 나빠질까봐 항상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수록 자식들과의 거리는 멀어졌고 정숙 씨의 마음은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정숙 씨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자식들이 비로소 엄마의 마음을 듣기 시작했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말, 정어의 참된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8정도 중 하나인 정어, 바른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진심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천마디 좋은 말도 공허하고 마음이 바르면 한마디 짧은 말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느니라. 여러분, 정숙 씨가 평생 했던 말들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는 괜찮아, 미안해, 신경 쓰지 마. 이 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말들입니다. 부드럽고 배려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왜 이 말들이 관계를 더 나빠지게 만들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거짓말이란 단순히 사실이 아닌 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숨기고 하는 말,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정숙 씨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미안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진심을 속이는 말은 아무리 부드럽게 들려도 바른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정숙 씨는 무엇에 집착했습니까? 자식들이 자신을 좋게 봐주기를, 자식들이 자신을 버리지 않기를 집착했습니다. 그 집착 때문에 자신의 진심을 말하지 못하고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착이 오히려 자식들과의 관계를 망친 겁니다. 순희 씨가 정숙 씨에게 알려준 것은 단순한 말하기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법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신의 진심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숙 씨의 이야기에 비춰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바른 말은 진심에서 나옵니다. 화려한 말솜씨나 좋게 들리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는 것이 바른 말입니다. 둘째, 바른 말은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는 것, 미안하지 않은데,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말로는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셋째, 바른 말은 집착에서 벗어난 말입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 없이
담담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숙 씨가 나는 보고 싶어라고 말했을 때 아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때 비로소 아들이 엄마의 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넷째, 바른 말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마음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자비로운 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지 모릅니다. 자식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진심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서 진심을 숨기고 있는가? 만약 진심을 숨기고 있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십시오. 말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마음을 바꾸십시오. 상대의 눈치를 보는 마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마음을 담담하게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말은 저절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바른 말은 상대를 바꾸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말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은 상대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심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은 농부의 일이지만 싹이 트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우리가 진심을 담아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지만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상대의 몫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저 진심을 전하십시오. 정숙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주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 한 줄이 이 깨달음을 널리 퍼지게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이가 덕을 받을 수 있게 공양 부탁드립니다.